안녕하세요. 산 AI의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플럭스 콘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플럭스를 사용하면 피부 질감이 지나치게 매끈한 피부처럼 약간 플라스틱처럼 나오든가 이 배경이 블러 처리처럼 보이는 부분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플럭스를 이용해서 피부 질감이나 뒷 배경의 블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컴피 UI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눈차크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눈차크 커스텀 노드 폴더 안에 이그젠플 워크플로우에 눈차크 플럭성 콘텍스트 대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불러오는 부분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플럭스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럭스 콘텍스트라고 그룹핑을 하였고요. 여기 있는 노드, 눈차크, 플럭스, 로더, 클립, VA 우선 이렇게 모델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델은 플럭스 1 대부 모델이고요. 콘텍스트 모델이 아닙니다. 우선 이미지를 생성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눈차크 플럭스 모델을 가져왔고요. 나머지는 클립 L의 5XXL FP8 스케일드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플럭스 A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클립이 클립 텍스트 프롬프트고요. 이거는 파지티브 프롬프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는 여기저기 사용할 거기 때문에 anything everywhere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지티브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로라고 검색하시면 컨디셔닝 제로 아웃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모델이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면 K샘플러에 연결되겠죠. 플럭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CFG는 1로 설정을 하고요. 오일러의 샘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는 고정으로 1, 2, 3, 4, 5, 6으로 그냥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지티브 프롬프트, 여기 네거티브 프롬프트,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요. 일일이 설정하기 귀찮으니까 empty latent size picker가 있습니다. 이건 essentials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는 여기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024 1024 사이즈고요.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율로 한번 생성을 해보고요. 이렇게 됐다면 VA 디코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바로 뽑아볼 수가 있겠죠. 프리뷰 이미지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이제 끝났는데요. 보통 플럭스를 사용할 때는 이 중간에 플럭스 가이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CFG 값이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가이던스를 붙여서 이 컨디셔닝 CFG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3.5로 되어 있고요. 우선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최근에 댓글에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K샘플러나 동영상이 생성될 때 미리 보기를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세팅스에 프리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어드밴스드 프리뷰스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표시할 수도 있고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설정한 768에 1280입니다. 이렇게 피부가 표현이 되었지만 약간 맨들맨들해 보이는 이러한 피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물을 표현할 때는 예전에 플럭스 가이드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에 있는 플럭스 가이던스를 3.5보다 낮게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2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생성했더니 약간 플라스틱 같은 얼굴은 약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해상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케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완료된 이미지가 있고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Ultimate SD Upscale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Ultimate SD Upscale 커스텀 노드이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은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Ultimate라고 검색해 보시면 ComfyUI Ultimate SD Upscale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Essentials 노드 또한 ComfyUI Essentials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한 후에 ComfyUI를 재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고요.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죠? 똑같이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업스케일 모델 로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 울트라 샤프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2배로 사이즈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다 보니까 CFG는 1로 사용하고요. 오일러의 샘플 그리고 디노이즈는 0.1로 하셔도 되는데 살짝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일 사이즈가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으로 512에 51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성한 이미지가 768에 1280으로 되어 있는데요. 2배로 늘릴 거기 때문에 512로 하게 되면은 너무 여러 번 잘라서 업스케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68에 예를 들어 1280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사이즈 그대로 하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생성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일 펜딩을 64로 만약에 늘렸다고 하면 여기다 64를 더해 볼 건데요. 768에다가 64를 더해서 832로 설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1280에 64를 더해서 1344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펜딩을 높여준 만큼 이렇게 추가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 블러는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고요. RG3 커스텀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다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던 노드들이고요. 처음에 생성된 이미지와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시드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점이 있는 이 업스케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옷의 이 부분부터 이쪽 눈까지 잘렸죠? 이만큼 잘라서 업스케일을 하고 또 이 눈이 겹쳐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쪽 눈을 포함한 64 픽셀만큼 겹쳐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업스케일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쳐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타일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작게 쪼개서 여러 번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작은 부분을 한꺼번에 업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없던 것들이 생기는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사이즈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옇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업스케일을 했더니 이렇게 뿌옇던 머리카락이 좀 선명해졌고요. 눈도 보다 선명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이 피부 질감을 더욱 살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질감을 더욱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bit AI, Cbit이라고도 하는데 이 Cbit AI에서 모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요. 플럭스 콘텍스트 로라가 나왔는지 한번 먼저 보고요. 플럭스 콘텍스트 로라들이 이런 필름 효과 그리고 쓸만한 것들이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플럭스 콘텍스트 페이스 디테일러 로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얼굴을 확대하는 로라입니다. 페이스 줌 폴 컨텍스트라는 로라인데요. 얼굴을 어떤 특정 이미지에서 얼굴을 따올 때 이렇게 얼굴을 확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간편하게 콘텍스트 로라를 사용해서 이러한 트리거 워드를 사용해서 얼굴을 따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플럭스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언플럭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럭스의 고유의 그런 특징들, 얼굴이 약간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컨텍스트 로라를 사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디블러 로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고요. 이렇게 로라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스케일을 했더니
피부가 좀 더 살아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콘텍스트 로라 말고 지금 저희는 눈차크 플럭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럭스 로라에서는 저는 이걸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토 리얼리스틱 스킨 노 플라스틱 플럭스 이 로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트리거 워드가 필요합니다. 자, 이 로라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차크 사이에 이렇게 로라를 추가하면 될 건데요. 기본 플럭스에서는 로라 로더 모델 온리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눈차크에서는 눈차크 플럭스 1 로라 로더가 있습니다. 이 노드가 아닌 눈차크 플럭스 1 로라 로더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포토 리얼리스틱 스킨 노 플라스틱 이 로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라고요. 이 로라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트리거 노드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이 트리거 워드를 이 앞쪽에 보통 넣어서 이름을 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시면서 편한 방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로라 같은 경우는 외우고 계실 건데 여기서 추천하는 이러한 세팅 값도 있습니다. 0.5에서 0.85 정도를 사용하면 괜찮다고 하고요. 여기 트리거 워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0.8 정도만 한번 사용해 보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업스케일러에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 워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트리거 워드는 이 아래쪽에도 써 있고요. 여기도 복사할 수 있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트리거 워드를 주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라가 추가되면서 이런 이미지가 시드가 같음에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프롬프트도 변경이 되었고요. 이 스킨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 플라스틱 같던 그런 느낌의 피부가 아니고 실제 피부처럼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해상도가 낮아서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업스케일 하게 되면은 그 피부 질감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성이 되는 동안 그룹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업스케일 노드겠죠. 업스케일 플럭스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플럭스죠. 눈차크 플럭스고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스케일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피부에 이런 잡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티도 중요한데 저희는 항상 외국인을 만들지 않고 한국인 얼굴을 조금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라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여러 로라를 붙이면 되겠죠. 이러한 스킨 관련 로라가 있고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 두 개의 로라를 사용할 건데 우선 이런 스킨 플러스 한국인 느낌이 나는 이러한 로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로 놔도 될 것 같은데 1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프롬프트가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로라 같은 경우도 이 앞쪽에 있는 시동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동어를 추가해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시동어에 이러한 간단한 프롬프트를 주었고요. 이 로라 같은 경우 너무 강도를 높게 주게 되면은 이렇게 선명하지 않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해봤자 차이는 나긴 하겠지만 이런 피부 디테일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로라의 강도를 각각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로라 같은 경우 한 0.6 정도 줘보고요. 여기도 0.5부터였죠. 얘도 마찬가지로 0.6 정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얼굴이 너무 잘리고 있어서 이 시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랜덤 시드로 이렇게 얼굴이 다 나오게 바꿨고요. 이 로라를 추가를 해서 프롬프트도 아시안 얼굴을 추가를 해서 이미지 하나를 생성을 해봤고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은 줄었지만 너무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됩니다. 이것을 업스케일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피부 디테일이 살아나게 되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업스케일 하기 전의 이미지고 업스케일을 하면서 이러한 머리칼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목걸이 같은 경우도 보다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술 같은 경우도 보다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눈 같은 경우도 눈동자가 더욱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동자도 보다 선명해졌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플럭스의 그런 고유한 피부 특성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요. 저는 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눈에서 봤을 때는 실제 사진 같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럼 이거를 플럭스 모델이 아닌 컨텍스트 모델에서 로라를 사용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텍스트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클립L에 스케일드 모델을 클립을 선택을 했고 A도 플럭스 A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플럭스 가이던스는 2.2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드를 픽스를 하고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미지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얼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가짜 피부 같은 느낌이 나게 되고요. 여기에 로라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는 요 사이에 주면 되겠죠. 저희가 콘텍스트 로라 중에서 이 언플럭스 로라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플럭스 콘텍스트 페이스 디테일러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도 있고요. 여기에 시동어도 있습니다. 이 시동어가 약간 프롬프트로 써져 있긴 한데 0.5에서 0.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운받은 로라를 눈차크 로라가 있었죠. 눈차크 플럭스1 로라 로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로라를 사용을 했고요. 0.5 정도, 여기 0.5에서 0.7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0.5 정도 사용해 보고요. 자, 우선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기 전에 이 위에 그룹들은 미사용으로 체크를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눈차크 플럭스1 로라 로더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눈차크 플럭스 로라 로더가 콘텍스트를 대상으로 로라를 읽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 플럭스 콘텍스트에서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차크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유넷 로더에서 Q8 버전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눈차크 커스텀 노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콘텍스트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모델만 가져올 수 있도록 로라 로더 모델 온리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콘텍스트 로라를 0.5 정도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과 로라를 잘 읽어와서 K샘플러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차크가 아니다 보니까는 생성 속도가 꽤 많이 걸리게 될 거고요. 약 한 1분 30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주지를 않았네요. 여기 프롬프트가 피카츄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시동어 겸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details to this face 그리고 피부의 디테일을 살려라.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 비교를 위해서 얘도 컴페어러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를 사용을 하고요. 생성된 이미지는 B에다 연결하고 처음에 사용된 이미지는 A에다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비교 노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게 원본이었고요. 자, 피부의 디테일이 살아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검버섯들도 진하게 나왔고 이러한 피부들도 보다 매끄럽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했던 얼굴이 자연스럽게 주름으로 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눈썹 디테일도 살아났네요. 이렇게 간편하게 콘텍스트에서 마치 업스케일을 한 것처럼 피부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피부가 아닌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블러 처리를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뿌였죠. 이번에는 이 블러라는 로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라를 이 페이스 말고 이 D 블러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시동어는 D 블러입니다. 여기에 D 블러라고 이렇게 시동어만 주고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로라이기 때문에 이 눈차크를 사용하지 못했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지금은 변화가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 모델 강도를 여기 디블러에 보시면은 1에서 2 정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설정을 한 건데요. 이 정도로 한번 설정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가중치로 로라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고요. 보시면은 너무 많이 이 블러 효과가 제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명해지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변경이 됐죠.
그리고 특히나 뒷배경이 아닌 원본 이미지까지 이렇게 인물까지 변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중치를 2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1.5 정도로 하고요. 이 원하는 부분만 블러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워크플로우가 있죠. 그 워크플로우를 가져다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한 워크플로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이렇게 콘텍스트 로라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눈차크 모델에서 콘텍스트 로라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커스텀 노드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어떤 사용자가 그 코드를 일부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 커스텀 노드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여기 블러와 디테일러 2개 파일이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고요. 이 두 가지 파일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워크플로우 이 GGF 모델에서 로라 로더 모델 온리로 콘텍스트 로라를 불러왔을 때 이렇게 뿌였던 부분이 제가 원하는 이 마스크 부분만 이렇게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자, 그러면은 새롭게 받은 로라를 로라 폴더에 넣어주시고요. 로라 폴더를 모르시는 분들은,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에 로라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플럭스의 콘텍스트 폴더 안에 이렇게 임시로 사용할 요 두 가지 로라를 가져왔습니다. 이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눈차크를 활성화하고요. 여기에 있는 로라를 플럭스의 콘텍스트에 이 블러 눈차크 로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반대로 이 두 가지 노드가 사용이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는 요 인물 빼고 주변을 다 선명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클리어하고요. 이 점을 아주 작게 하나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여기만 찍혔는데요. 여기에 인버트를 하게 되면 이 점 빼고 다 찍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요. 그러면 모든 면적이 마스크가 씌워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물은 그대로 두고 싶으니까요. 이 인물 부분만 이렇게 간편하게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물 부분을 마스크를 칠했고요. 여기에 인버트를 이용해서 인물 빼고 블러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칠했고요. 바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차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을 처음 읽어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시는 게 보이시죠? 이런 진행바가 빨리 지나가고 있고 생성 시간은 약 25초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눈차크를 이용해서 디블러를 적용해 봤습니다. 이게 블러 상태고요. 이게 디블러 상태입니다. 이렇게 블러를 제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약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진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이렇게 차 부분을 마스크를 칠해주고요. 여기 손이 좀 잘못 나왔네요. 또 뿌연 부분이 이렇게 나무 부분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부분을 디블러 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런 자동차가 보다 블러가 사라지면서 보다 선명하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인물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마스크를 칠했었죠. 이 나무 부분도 블러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나무 부분도 블러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럭스 로라랑 콘텍스트 로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러도 제거를 해보고요. 인물의 피부 질감 같은 것도 조금 선명하게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실제 사진처럼 생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플럭스 대부 모델 그리고 플럭스 콘텍스트가 대부로 출시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로라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API를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로라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대부로 풀리면서 로라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콘텍스트 모델에서 이렇게 눈차크 콘텍스트 로라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플럭스 로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 로라들 중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 로라들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 도라 모델 같은 경우 플럭스 D의 도라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이 콘텍스트에서 동작을 하지 않는데요. 그 도라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델과 로라를 분리했다가 합치면서 그 가중치를 플럭스 콘텍스트가 아닌 플럭스를 이용해서 분리 후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 로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경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부 모델이 풀리면서 계속 로라가 출시가 될 거니까요. 항상 어떤 로라가 나오는지 살펴보시고요. 이 11AI 말고도 로라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샤커 AI 같은 경우도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도 리얼리스틱 같은 경우 가보시면은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고요. 콘텍스트를 걸어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콘텍스트 로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2타이에서 필요한 로라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곳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전에 플럭스 로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참조했던 여기 텐서 아트 사이트도 있고요. 여기에 모델을 참조해 보시면은 이게 다양한 콘텍스트 플럭스1 로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컴퓨어에 관심이 생기시면서 로컬 사양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텐서아트나 이 샤커 AI 같이 무료 크레딧을 주어지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기 컴피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가장 최근 노드 같은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가 있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이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초기에 발생했던 그런 플라스틱 같은 피부라든가 이런 블러 같은 경우는 한참 전부터 이렇게 컨택트 로라 말고 플럭스1 대부 로라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블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티 블러 플럭스 로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플럭스 대부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 단계부터 이렇게 값을 조절해 가면서 블러를 제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뿌였던 배경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로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